밤하늘을 수놓는 은하수는 수천억 개 이상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온 우주는 수천억 개의 은하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빛나는 별들은 예외 없이 수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핵융합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태양도 예외가 아닙니다. 태양의 표면은 약 6,000도이지만 중심부인 코어의 온도는 1,500만 도에 이르며 이런 고온 환경에서 수소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헬륨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소들의 융합 과정으로 헬륨을 만들면서 질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된 질량이 막대한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방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는 mc2라는 방정식에서 나온 에너지인 것입니다. 온실가스 영향으로 끓기 시작한 지구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탄소 발생을 줄이는 훌륭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날씨와 밤낮에 따른 전력 생산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기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방식의 완전한 대안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방사선 폐기물 준위가 기존 원자력 발전에 비하여 낮은 핵융합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핵융합 발전은 태양의 1,500만 도보다 10배나 높은 1억 5천만 도라는 고온을 유지해야 할까요? 그것도 모자라 수소를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싸면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태양 중심부의 밀도 때문입니다. 핵융합 반응은 태양의 코어에서만 일어나는데요. 역시 대부분이 수소로 이루어진 태양 코어의 밀도가 160입니다. 지구보다 33만 배나 무거운 태양의 질량이 지구보다 28배에 이르는 중력을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하여 태양 중심부의 압력은 지구 평면 대기압보다 거의 3억 배에 달합니다. 그로 인하여 수소의 밀도가 금의 밀도인 19.3보다 8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잘 와닿지 않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그 숫자 자체보다는 이제 그런 압력이 어떻게 태양의 핵융합을 촉진시키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은 알다시피 수소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1,500만 도에 이르는 고온 환경에서는 수소는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원자는 전자를 잃게 되며 태양의 중심부는 수소 원자가 전자를 잃은 상태인 양성자와 전자의 혼합물로 표현할 수 있는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전자는 핵융합에 거의 관여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애니메이션에서 전자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전자가 제거된 수소 원자는 플러스 1의 전하를 갖는 양성자, 즉 프로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성자를 원료로 사용하는 태양의 핵융합 반응의 결과물은 다양하지만 복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핵융합 발전에서의 결과물인 헬륨을 주 결과물로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코어에서의 핵융합은 양성자로부터 출발하는데 대체 어디서 중성자가 나타나서 헬륨의 핵 속에 존재하게 될까요? 그 사실만 이해하게 된다면 태양의 핵융합 반응의 절반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의 코어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들은 양의 전하를 띠고 있으며 양성자들은 양전하의 반발력 때문에 서로를 멀리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양성자들 간의 거리가 감소하게 되면 그 반발력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수소 분자의 경우 양성자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만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얻는 에너지가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양성자 간의 거리가 0.74 앵스트롬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전자를 공유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앞으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양성자라는 괴물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놈의 구성은 무거운 몸뚱아리와 다른 양성자를 보기만 해도 서로 싫어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미세한 무게를 갖는 파지트론, 즉 양전자라는 이름을 가진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물은 워낙 강해서 자기들끼리 무슨 짓을 하고 싸워도 도저히 승부가 나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지구상에서는 말 그대로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돌봐야 할 부양가족도 없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제거한 양성자입니다. 뭐 잃을 게 없는 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들의 싸움이 승부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배척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리 내로 접근 자체가 웬만한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양성자들은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강제적으로 서로 접근시키려 해도 순식간에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태양의 높은 중력 때문에 코어 부분의 수소의 밀도는 160이며 이 수치를 바탕으로 간단히 계산해 보면 양성자 간의 거리는 0.2 앵스트롬 이하로 접근하게 됩니다. 양성자 간의 엄청난 반발력에도 태양 중심부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양성자들은 초근접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리에서 1500만 도에 달하는 온도는 양성자들을 초당 600k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므로 이들의 싸움은 결말이 나게 됩니다. 태양의 핵에서 지금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하나의 결말을 보시죠. 높은 에너지를 갖는 두 개의 양성자의 충돌은 결국 하나의 양성자에 영원히 빠져나가는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빠져나간 양성자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양성자와 반발력이 없는 중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들 둘 간에는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말 그대로 떡이 되어 늘 붙어 다니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빠져나간 양성자를 우리는 중성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다시 수소원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소원자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성자가 하나이므로 원자 번호는 1, 그리고 원자량도 1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떡이 되어버린 양성자와 중성자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양성자가 한 개이므로 여전히 원자 번호는 1이며 양성자와 무게가 거의 동일한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 있으므로 원자량은 2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중수소의 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핵 융합 과정을 통하여 중성자가 다시 하나 추가된다면 요즘 한창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삼중수소의 핵이 됩니다. 그런데 태양의 핵 융합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양성자와 양성자의 융합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돌에서 얻어진 중수소 핵들끼리의 충돌에서 헬륨3라는 헬륨의 가벼운 동위 원소가 형성되고 다시 헬륨3끼리의 충돌에 의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의 핵이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에너지가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는 그리고 핵 융합 발전을 위한 융합로 내부에는 태양의 핵과 같은 중력 형성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 핵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이의 극복을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태양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 융합 반응과는 다른 방식의 연료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반응은 녹색으로 표시된 태양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중수소와 헬륨의 가벼운 동위 원소들의 반응에 비하여 수천 배나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므로 중수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도를 태양 중심보다 높여줌으로써 핵 융합 반응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아무리 반응성이 좋은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태양 중심의 핵 융합 조건에 비하여 반응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융합로의 온도를 상승시켜 이들 연료들이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도에 달하는 온도를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억 5천만 도는 고사하고 4천 도를 견디는 재료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기장을 사용하여 이들 중수와 삼중수소의 핵들을 핵 융합 반응로 벽에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자기장을 이용하여 공중에 띄워놓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공태양이라고 일컫는 핵 융합 반응기의 구조를 간단히 개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넛 형태로 구성된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백색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원형 자기장이 코일 내부에 형성됩니다. 그리고 전하를 띤 중수와 삼중수소의 핵은 자기장을 중심으로 나선형을 그리며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전하를 띤 입자의 움직임은 마치 원형 형태의 마그네틱 필드로 형성된 도선에 전자가 흐르는 것과 유사하며 오직 코일 내에서만 나선형을 그리며 움직일 뿐 융합로의 벽과는 물리적 접촉을 거의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응기 내부에 1억 5천만 도의 플라즈마가 형성되더라도 반응기의 벽은 녹아내리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온실 효과에 의한 기상이변이 점점 거세지게 됨에 따라 핵 융합 발전에 거는 기대가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토카막 방식에서 제일 앞서 나간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핵 융합 연구가 에너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